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룸은 불법 건축물일까요?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룸은 100%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알맞은 용도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 용도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등 2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룸은 이 중에서 어떤 용도에 해당이 될까요? 건축법에는 원룸에 해당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그 주거 형태로 보면 공동주택에 가깝습니다. 원룸은. 그러나 실제로 원룸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독서실이나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한번 원룸의 건축물 대장을 떼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원룸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을까요? 그 전에 공동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건물이 한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집주인이 한 명인 경우를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건물은 주택이어야겠지요. 공동주택이라 함은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살고 있는 경우, 집주인은 각자 다른 경우,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공동주택의 형식을 띠는 것은 5가지가 있는데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주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도 있는데 기숙사는 기숙사도 물론 공동주택의 형식을 띠기는 합니다만 기숙사는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용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 그리고 한 개동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인 경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계층 이하, 그리고 한 개동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세대 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그러므로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입니다. 다음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경우를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다들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립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한 개동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와 그 형태가 비슷하지요. 아까 다세대에서는 한 개동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규모를 넘어가면 연립주택이 되는 것이지요.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욕실은 가능하고 취사시설은 가능하지 않다. 한 개동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한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쉽게 말해서 잠만 자는 방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욕실까지는 가능하지만 싱크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취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5가지 용도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원룸은 이 5가지 용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원룸은 뭡니까? 방이 하나이고 그 안에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취사시설이 있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과 유사한 형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원룸은 다가구나 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혹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룸은 99.9%는 2종 근린생활시설의 독서실이나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 5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불법 용도 변경을 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차 문제 때문인데요. 주차장법에 보면 건물의 용도별로 설치해야 될 주차 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주차장법에선 큰 테두리만 정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주차 대수를 좀 더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약하게 허용할 수는 없고요. 아까 원룸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장을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 이것들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세대당 한 대 이상 주차 대수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전용 면적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한 대 이하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말고 간략하게 말하면 세대당 한 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원룸을 다가구나 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설치해야 될 주차 대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주차 대수가 적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공동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법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단속하면 100% 걸립니다. 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원룸이 있다고 가정할 때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 대수는 몇 대를 두면 될까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를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600제곱미터일 경우에는 주차 대수를 3대만 두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가구나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 대수는 몇 대를 둬야 될까요? 연면적이 600제곱미터면 보통 원룸은 방 하나에 3-4평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쉽게 방 하나에 2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용과 복도나 계단 같은 그런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 방 하나에 20제곱미터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방은 몇 개가 될까요? 30개가 되겠죠. 그러면 다가구나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대의 주차를 해야 되니까 30대가 되겠죠.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3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다가구나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주차를 30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30대는 아닙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아주 작기 때문에 아마 세대당 0.5대 정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세대당 0.5대 정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세대당 0.5대라 하더라도 15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세대와 15대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원룸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룸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 대수를 아주 적은 수만 확보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가구나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주차 대수를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원룸이 왜 불법 건축물인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물은 각자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그 건물의 용도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건축 관련 법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용도에 따라서 저촉이 되는 법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용도를 명확하게 정한 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룸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